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선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요, 지금 보고 계시는 푸조 3008입니다.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이 최근에 이제 출시가 됐는데요. 디자인의 소폭의 페이스리프트다운 좀 변화를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엔진 같은 경우에 유로 6D 기준을 충족시키는 이런 엔진이 탑재가 되면서 출력도 약간 향상이 되고 엔진 효율성도 좀 좋아졌습니다. 일단은 이 푸조 3008 사실 푸조 브랜드의 핵심 차종 가운데 하나죠. 국내에서도요, 이 2017년에 처음 이제 변화된 이 3008이 출시가 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판매고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전체 판매 가운데 4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좀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사실 MPV에 좀 가까웠던 3008이 2017년 풀모델 체인지를 거치면서 이제 SUV다운 모습으로 좀 변화를 했습니다. 그러한 디자인들이 이제 차량들에 많이 좀 반영이 됐고 또 호평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2017년 유럽 올해의 차에 선정이 되기도 했죠. SUV로서는 최초였다는 점도 상당히 좀 의미를 가지는 점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푸조의 SUV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2008, 3008, 5008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이제 디자인의 일관성을 좀 유지하는 형태로 3008 이 페이스리프트도 디자인의 변화를 거쳤습니다. 자, 한번 디자인 변화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지금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의 형태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크롬 프레임이 좀 있었는데요. 그것이 좀 사라졌죠. 그래서 프레임리스 이 라디에이터 그릴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이 프레임리스 그릴이 적용되던 차량 중에 하나는 기아 K8이 이 프레임리스 그릴을 적용하면서 세련된 인상을 좀 보여주기도 했죠. 그러한 변화와 좀 동일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헤드램프의 디자인도 기존에는 뭐 사자의 송곳니를 형성했다고 하는 이 날카로운 부분이 가운데 쪽에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빠지고 가로 형태의 이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로 형태로 된 이 주간 주행등이 추가가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상등 전멸도 이곳에서 같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앞 전면부 인상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깔끔한 인상으로 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 아래쪽으로의 그 범퍼 리어 전면부 범퍼 형상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이 아래쪽에 디자인 요소들이 좀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깔끔한 가로 형태로 좀 정리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라디에이터 그릴과 이 하단부는 가로 형태 그리고 이 수직 형태의 주간 주행 등을 좀 적용을 하면서 좀 디자인이 좀 더 깔끔해졌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008에서 봤던 이런 3008 로고도 이 차량의 상단에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측면부 디자인은 사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차량의 측면에는 이제 GT 로고가 적혀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이 3008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기존과는 달리 조금 트림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GT 모델이 있고요. 그 아래 하위 모델인 알리르, 상위에 GT 팩 모델 세 가지로 이제 정리가 됐는데요. 기존과는 조금 다른 형태긴 하죠. 이런 식으로 좀 트림을 조금 더 간소화하고 국내 소비자들이 원하는 사양에 맞는 이런 옵션 구성으로 좀 변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휠은 18인치 휠이 장착이 되고요. 휠 디자인도 뭐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또 볼륨감을 느꼈던 이 차량의 측면 디자인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한번 뒷모습 한번 보죠. 자, 뒷모습에서의 변화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리어램프의 형태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면발광 형태의 이 리어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디테일이 살아있는 디자인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턴 시그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게 흐르는 형태의 이 턴 시그널이 적용된 것도 좀 세련돼 보이는 인상을 주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뒷면에서의 후면 램프의 또 뭐 디자인 변화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자, 적재 공간 한번 살펴볼까요? 전동식 리어 게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적재 공간 자체는 한 592리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직 형태로 넓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적재 공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짐을 싣기 상당히 좀 좋은 형태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 쪽에 옆쪽 측면부의 벽도 이제 새로 수직 형태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이 되는 기능을 좀 탑재를 하고 있어서 이 적재함을 들었을 때 손을 놓고도 이제 고정이 됩니다. 아래쪽으로는 스페어 타이어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 이 부분은
이제 수리 킷 같은 것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네요. 뭐 좌우에 작은 짐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하부 패널을요 한 단계 더 아래로 내려서 수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 이제 592리터까지 확장이 되는 거고요. 위로 올린다면은 한 70리터 정도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뒤쪽 공간을 더 넓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어 시트 같은 경우는 이 레버를 당겨서 이런 식으로 접어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1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실내 변화 없습니다. 디자인은 그대로인 형태이고요. 아주 소소하게 이 편의 기능들이라든지 몇 가지 부분에서 일부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푸조의 2세대 아이콕핏이 적용된 모델이 이 3008인데요. 이 아이콕핏의 형태 자체는 운전자를 이제 감싸는 듯한 이런 형태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행할 때 좀 집중력 있게 좀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내 구성 자체도 이미 좀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세련된 모습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일단 실내 한번 앉아 보면요. 자, 위쪽에 보시면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죠. 일반적으로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 이 스티어링 휠 사이로 보통 이제 그 계기판 안쪽에 정보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푸조의 3008이나 뭐 2008 모델도 그렇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위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주행 중에 사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굳이 없는 차량이긴 합니다만, 차량의 정보를 확인하는데 그렇게 시선을 많이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계기판을 이제 위쪽에, 시선의 위쪽에도 설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컴팩트한 크기의 이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작은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스포티한 차량들에 좀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한데, 푸조 같은 경우에는 이 3008 모델에도 이렇게 작고 아주 그립감이 좋은 이러한 스포티한 분위기의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그리고 이 하단부에는 이제 GT 트림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 GT 로고가 좀 더해져 있는 부분도 특징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사실 그 ADAS 기능이죠. 주행보조 시스템이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레벨 2 수준의 주행보조 기능으로 좀 진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스티어링 휠 왼쪽에 보시면 이 뒤쪽에 레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차와의 거리 그리고 속도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12.3인치의 이제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아주 소소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디스플레이 패널이 좀 변경이 됐는데요. 기존보다 조금 더 시인성을 개선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더 또렷한 이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로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도 변화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8인치 크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피아노 건반 스타일의 이런 버튼들, 물리 버튼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사용하기가 아무래도 좀 자주 쓰는 버튼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좀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장치 기능들 같은 것은 바로 이제 버튼으로 좀 눌러서 좀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이러한 형태 같은 경우에는 공유장치나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을 선택 할 때 한 번 더 이제 버튼을 눌러야 하는 단계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열선 시트, 3단계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쿨링 시트는 따로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거치대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사실 이 과거에는 그립 컨트롤이라고 해서요, 전륜의 구동력을 배분해주는 그립 컨트롤 다이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고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될 만한 공간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기어 오브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그립감이 좋은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옆쪽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이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던 그 그립 컨트롤 그 다이얼이 사라지면서 이쪽으로 이제 그립 컨트롤 기능들이 모두 통합이 됐습니다. 자, 계기판에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 보면은 위쪽에 스포츠 모드부터 표준, 그다음에 에코, 그리고 이제 그립 컨트롤 기능인 샌드, 머드, 스노우 이 세 가지 모드가 이제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에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이런 점들을 통해서 조금 더 사용하기가 좀 편리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운전자 취향에 맞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모드를 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다이얼 모드로 한번 바꿔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우에 RPM 게이지와 속도계가 나오는 이 다이얼 모드가 있고, 또
퍼스널로 바꿔보면은 이제 연비 정보라든지 주행 보조 시스템과 같은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모드로 바꿔보면은 계기판에 나오는 정보가 정말 최소화된 속도계 정도만 표시가 되는 이런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주행이라는 다이얼 모드로 변경을 했는데요. 가운데 차간거리, ADAS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가 좀 크게 나오는 이런 화면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시트에 있어서도 소소한 변화를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트에 있는 이 스티치가 기존하고 조금 다른 형태로 좀 바뀌었습니다. 조금은 이제 기하학적인 형태로 수직 형태의 이런 스티치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성 있는 디자인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허벅지 부분을, 종아리 부분을 이제 지지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소재가 이제 알칸타라로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몸을 잘 잡아주는 느낌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좀 주행을 하고 오면서 몸을 상당히 좀 잘 잡는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제 운전석 쪽은 전동 시트가 적용되지만 이 조수석 쪽은 전동 시트가 아닙니다. 모두 다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하는 이 조수석 시트를 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이콕핏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운전자를 이제 감싸고 조수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러한 디자인을 통해서 굉장히 좀 개성 있는 실내 공간을 보여주는 것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도 변화는 없습니다. 동일한 형태이고요. 변화점을 찾아보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1열처럼 좀 스티치 문양이 좀 바뀐 것, 이 정도만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2열 엉덩이가 닿는 부분도 이렇게 알칸타라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2열에 앉아서 좀 공간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물 공간 같은 경우에도 주먹이 한 2개 정도가 들어가는 제 시프트 포지션에 맞춰놓은 상태에서 이 정도의 공간을 좀 확보하고 있고요. 차량 자체가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성인 4명이 탑승하기에 굉장히 좀 적당한 크기라고 보여주고요. 보셨던 것처럼 무릎 공간이라든지 앞쪽에 발을 놓는 공간도 살짝 여유가 있습니다. 쭉 뻗을 수 있는 공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편안하게 발을 둘 수 있는 좀 평평한 구조의 이러한 공간이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점도 실내 거주성을 높이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송풍구와 함께 USB 포트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믹 글라스도 좀 특징이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앞뒤 2열까지 아주 활짝 개방감을 넓힐 수 있는 이런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상당히 좀 좋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쿼터 글라스도 있기 때문에 2열에서의 개방감이 이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사실 배트라인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라 이 글라스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죠. 넓진 않고요. 그리고 한번 내려보면은 끝까지 내려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정도에서 좀 멈추게 되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쪽에 파노라믹 선루프라든지 아니면 커터 글라스도 있기 때문에 2열에서 개방감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를 한번 열어볼까요? 컵홀더 마련되어 있고 스키스루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2열 같은 경우에도 지금 LED 조명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네요. 천장의 소재는 그냥 패브릭 소재입니다. 조금 오염이 덜하는 이런 패브릭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사실 운전하면서 조금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제 후방 시야 부분입니다. 조금 글라스가 좀 많이 좀 작은 편이긴 하죠. 운전할 때 힘들다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는데 조금 좁기 때문에 사각지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었지만 후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신경을 써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푸조 3008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한번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네요. 이제 여름 날씨입니다. 지금 외부 온도가 거의 30도가 넘는 상황이긴 한데요. 며칠 전만 해도 반팔이 조금 쌀쌀했는데 이제 반팔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는 날씨가 됐습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왔네요. 여러분들도 좀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푸조 3008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디자인의 변화 그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이제 전면부 디자인의 변화를 통해서 그래도 비교적 많은 분위기 변화를 좀 이끌어냈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주행을 하면서는 이제 달라진 파워트레인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겠죠. 기존의 푸조 3008 같은 경우에는 1.6L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됐었습니다. 최고 출력 한 120마력 정도 되는 이 디젤 엔진을 탑재를 했었는데요. 이게 2019년형부터 이제 6단 변속기에서 8단 변속기로 변화가 됐죠. 그러면서 조금 더 효율성이라든지 주행 질감 측면에서 완성도 높은 좀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탑재되는 파워트레인은 이제 1.5L 디젤 엔진인데요. 배기량은 조금 다소 줄긴 했지만 출력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향상이 됐습니다. 한 10마력 정도가 높아진 이런 최고 출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가운 점은 이제 연비가 개선됐다는 점이죠. 기존 모델보다 12% 정도 이제 연비가 높아져서 한 15를 조금 넘는 수치의 이제 복합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디젤 엔진 얘기가 나서 말인데요. 저한테 요즘에 좀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어요. 디젤 차 정말 사도 괜찮냐? 뭐 디젤 퇴출된다는 얘기도 있고, 전기차가 이제 자동차 세상을 뭐 지배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디젤차 계속 사도 되는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디젤차 사도 괜찮습니다. 지금 사셔도 정말 잘 사용하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장거리 주행이 많은 분들이거나 아니면 좀 연비를 좀 더 신경 쓰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디젤 차에 좀 좋은 연비 이런 것에 좀 시선이 많이 갈 텐데요.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도 이제 수십 년간 이 연구를 해 오면서 이 노하우를 쌓아온, 기술력을 높여온 이 내연기관을 쉽사리 포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최소 20년은 이 내연기관,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 차량들이 우리 곁에 여전히 남아서 좀 운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사실 디젤 엔진 차를 구매하고 싶다 하신다고 한다면 구매하시면 됩니다. 요즘 나오는 디젤 엔진 차량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그 다음에 질소산화 배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감하고자 하는 이 노력을 많이 한 기술들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이 푸조 3008을 시승하면서도 진동, 소음 이런 부분도 많은 개선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젤차 지금 사셔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 차량의 수명만큼 잘 타실 수 있는 부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푸조 3008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좀 넘어오죠. 일단 주행질감 자체는 기존의 3008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파워트레인이 바뀌긴 했지만 주행질감 자체 엔진의 회전수를 상당히 좀 부드럽게 끌어올리고 사실 초반에 가속할 때의 이 가속력은 다소 조금 부족한, 초반에 토크가 이렇게 힘차게 나오는 타입의 엔진은 아니지만요, 중속 이후로 좀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힘차게 주행을 해 나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1.5L 배기량의 디젤 엔진을 감안을 해도 굉장히 움직임이 좀 경쾌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푸조 브랜드의 장기죠. 이 와인딩 로드에서의 주행 성능, 이런 것들은 역시 좀 작은 차, 그리고 전고가 꽤나 높은 이 SUV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좌우로도 굉장히 좀 잘 억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너링을 돌아 나갈 때 안정적으로 이제 라인을 추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사실 이 프랑스 브랜드, 특히 이제 푸조 시트르용의 차량들이 정말 잘 하고 있는 장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이 계속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점도 특징이겠고요. 이 도로를 쥐고 달리는 듯한 이러한 느낌의 주행 질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디젤 모델이기 때문에 진동 소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급의 차량들, C 세그먼트 SUV 차량들의 차음이라든지 이러한 차음제가 많이 보강이 된다던가 하는 것이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1.5L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진동이라든지 소음을 굉장히 좀 잘 억제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닛을 열어서도 확인했지만 객실과 엔진룸 사이에 그 차음도 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행 중에는 그렇게 디젤 엔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차를 세워놓고 정차한 상태에서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는 좀 외부에서 들었을 때 디젤 차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렇게 주행 중일 때는요, 사실 노면의 진동, 이러한 노면의 상태를 이 스티어링 휠로 느낄 수 있긴 하지만 디젤 엔진의 진동이 또 실내로 이렇게 크게 느낄 수 있는 부분, 이런 점들은 상당히 잘 차단이 된 것 같습니다. 역시 소음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주행 모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멀, 스포츠, 에코 이 세 가지의 주행 모드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자, 주행 모드를 이제 한번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죠.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엔진의 리스폰스가 조금은 좀 향상이 됩니다. 하지만 저속에서는 사실 극적이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엔진 부미음이 조금 더 강조가 되고 고회전 RPM을 좀 쓴다는 느낌, 이 정도가 이 스포츠 모드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극적으로 주행 모드가 차이가 난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계기판의 분위기가 또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이 스포티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코너링에서도 굉장히 그립을 잡고 돌아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전고가 높은 SUV로서의 한계, 그립의 한계 같은 게 있긴 하겠지만 주행을 상당히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도 특징인 것 같아요. 지금 3008에 적용된 이 그립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있는 사륜 구동하고는 좀 틀립니다.
험로를 탈출할 수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전륜 구동 차량을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륜 쪽에 있는 구동력, 좌우 구동력을 제어를 하면서 뭐 험로를 탈출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행 모드를 다시 에코 모드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에코 모드로 바꿔보게 되면은 계기판은 뭐 일반적인 노멀 모드와 좀 동일한 형태의 계기판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더 엔진 세팅 자체가 이제 효율성을 추구하는, 조금 더 이제 낮은 RPM으로 기어 변속을 해 나가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한 9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엔진 회전수가 한 1800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간 연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한 30에서 2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뭐 정속주행, 고속에서 정속주행하는 경우에도 좋은 이 순간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연비 같은 경우에도 15.8 정도의 복합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디젤 모델인 만큼 이제 실 연비가 상당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장기간 시승을 하면서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뭐 대략적인 뭐 연비를 좀 예상해 본다면, 일반적인 주행 상태라면은 한 17에서 18 정도, 그리고 뭐 조금 더 연비 주행에 신경을 쓰신다면 20 가까운 수치까지도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연비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ADAS 기능이 많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스티어링 휠의 이 왼쪽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활성화를 시키면, 이제 이전에는 사실 이 차선 이탈을 했을 때 경고만 해주고 스티어링 휠을 살짝 조향만 해서 경고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었는데, 차선 유지 기능이 이제 탑재가 됐습니다.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이죠. 하지만 좀 특색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스티어링 휠 왼쪽에 보시면 이 차선의 중앙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에 끄고 켜는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끈 상태에서요, 이제 주행을 하다가 이제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면서 주행을 하긴 하는데, 이 누르는 순간에 만약에 운전자가 이 차선에 조금 더 왼쪽에 치우쳐서 있는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주게 된다면, 차선의 완전한 중앙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왼쪽을 유지를 하면서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오른쪽에 조금 더 붙은 상태에서 이제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오른쪽에 치중을 해서 이제 주행하게 된다는 거죠. 상당히 좀 재미있는 기능인데요. 운전자들마다 사실 조금 아무래도 이 시트 포지션이라든지 좀 운전 스타일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왼쪽에서 붙어서 운전하는 걸 좀 선호하는 분, 아니면 조금 오른쪽에 붙어서 운전하는 걸 선호하는 분, 이렇게 좀 나눠지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것에 맞춰서 이제 차선 중앙 기능도,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세심한 배려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 특별히 흠잡을 데 없이 차선의 중앙을 유지해서 아주 잘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약한 커브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차선의 중앙을 상당히 좀 잘 유지하고 있고요. 좀 경고 문구 같은 경우에는 한 10초 정도 흐른 뒤에 앞쪽에 경고 문구가 나오게 되고, 20초 정도가 흐르게 된다면 이제 기능이 해제가 됩니다.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기능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이제 완전히 멈추고 재출발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사실 재출발까지도 지원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으로 좀 개선이 돼서요, 기존에 사실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이 주행 보조 기능에서도 좀 많은 발전을 이룬 그런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품성 향상이 좀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달라진 이 푸조 3008 만나봤습니다. 이 푸조 브랜드의 정말 핵심 차종이죠. 국내에서 판매 비중도 굉장히 높고, 많은 분들이 이제 푸조의 차량을 선택을 하실 때 아마 3008을 좀 눈여겨보실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의 이 3008, 물론 이게 좋은 차량이긴 했지만 일부 좀 옵션 사양들에 있어서 상품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많이 좀 개선을 한 것 같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가격 인상의 폭은 조금 있긴 하지만, 이제 트림 간소화를 통해서 이번에는 사실 이 GT 트림, 중간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GT 트림만 출시가 됐는데, 앞으로 조금 더 저렴한 트림 모델인 알리르 트림이라든지 상위 모델인 GT 팩 모델의 출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3098 지금 GT 트림이 조금 부족하다, 아니면 조금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향후에 출시될 알리르와 GT 팩 모델도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